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토론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금년 마지막 디베이트인 어제 토론회는 꽤 많은 흥미로운 시선들이 쏠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엊그제 트럼프가 하원에서 탄핵이 됐고 또 아이오와 코커스 예산이 불과 45일 정도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민주당 후보들 중에 확실한 선두주자가 아직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20여 명이나 나섰던 후보들이 이제는 15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어제 단상에는 7명만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하원에서 탄핵을 받았지만은 그 직전에 조사한 폴링에서 여전히 만만치 않은 기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스윙 스테이트 7개 주의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앞서는 지역도 나타났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헬스케어, 메디케어 포 올 등의 이슈에서 당내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인 이념 논쟁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다가 트럼프를 이길 수 있겠냐 하는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흥미로운 시선이 쏠렸었습니다. 이 낸시 펠로시 의장은 어제 하원의 탄핵 가결안을 상원에 즉각 송부하지 않겠다 하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하원의 탄핵을 공화당 다수인 상원으로 보내서 여기서 신속하게 면죄부가 나가는 모습을 보지 않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20년도 선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있었던 민주당의 대선 토론의 토론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또 탄핵 후에 정치의 상황과 배경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PBS 그리고 폴리티코의 주관으로 벌어진 금년 마지막 토론회였었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7명의 후보만이 단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름까지만 해도 20여 명의 후보가 대거 등장을 해서 토론회를 하루에 마치지 못하고 이틀 동안이나 나누어 했던 그런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명이 도전을 포기했고 그래도 지금 15명 정도가 남아있는데 어제는 7명만이 토론 참여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 자격 조건을 보면은 중요한 폴링에서 4% 이상의 지지율을 받은 사람만이 자격이 있는 것으로 기준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단상에 선 후보들의 면모를 보면은 백인이 6명, 여성이 5명, 흑인과 라티노는 전혀 없고 에이시안이 유일한 유색 인종으로 한 명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이 중에 70대가 3명이나 됩니다. 버니 샌더스가 79살, 조 바이든이 77살,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이 71살입니다. 70대가 3명입니다. 게다가 지금 장 외에 있는 마이크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78살,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74살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선거는 70대들의 행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는 인종 문제도 특이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사업가이고 변호사 출신인 앤드류 영, 에이시안인데 유일한 비백인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히스패닉, 블랙은 전혀 없었습니다. 앤드류 영은 어제 단상에서 지금 이런 현상은 명예이기도 하지만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유일한 candidate of color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다음번 후보들의 토론회에는 흑인이라든가 다른 소수계들이 좀 많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어제 토론회 주제는 Healthcare Policy, Aging and Experience, 또 트럼프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 정부 개혁에 대한 문제, 기후변화, 교육, 그리고 국제문제 등에 대해서 2시간 반 정도 토론을 벌였습니다. 첫 대결지인 아이오와 예선이 불과 45일 정도 남기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선두주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꽤 불안한 사실입니다. 조 바이든이 여름과 가을까지만 해도 쭉 선두에 섰습니다만
트럼프의 탄핵 사태가 있었고 유크레인 스캔들이 벌어졌고 그 자신과 아들의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되면서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됐습니다. 지금 그의 지지도는 전국적으로 약 18% 정도 되지만은 아이오와, 뉴햄프셔 등 초기에 예선을 벌이는 주에서는 현재 4파전으로 그 경쟁 상대가 훨씬 크게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상원 탄핵 재판이 만일 벌어지게 되면은 공화당 측에서 제일 처음으로 소환을 한 증인이 바이든, 그의 아들, 위슬블로우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난처한 입장에 그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매번 디베이트 끝난 후에 정치평론가들이 디베이트의 winners and losers를 꼽게 됩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뽑은 승자는 첫째 에이미 클로버처가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큰 각광을 받지 못했었는데 미네소타 출신의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어제 그녀의 메시지는 나는 중서부 사람이다. 즉 이번 선거의 승패가 미드웨스트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내가 바로 여기에 텃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 또 여성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성은 항상 중요한 표가 됩니다. 그리고 한 일이 많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연방 상원으로서의 그녀의 업적을 내세웠습니다. 같은 중서부 출신인 피트 버티저지 시장의 존재를 작아지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버티저지가 지금 현재 승세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시인 사우스밴드 시는 인구가 10만 1000명 정도의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쌓은 경험이 이 큰 나라를 경영하는 데는 부족할 것이다 라는 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승자는 조 바이든입니다. 그는 어제 공화당을 설득하고 포용하겠다라는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그가 가장 공화당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포용을 주장한 것은 이 나라가 대결과 분열로 가서는 안 되고 단합을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철학을 효과적으로 설명했다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Medicare for All 이것도 국민들에게 잘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너가 이제 앤드루 양인데 그가 어제 인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신이 이 무대에 선 유일한 난 화이트인데 지금 자신의 입장이 명예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망스럽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의 표현이 품위가 있고 우아했다라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성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만일 남성 위주의 정치 세계가 계속이 된다면 우리는 멍텅구리, 모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평론가는 그의 말에 대해서 Amen이라고까지 칭찬을 했습니다. 루즈에는 버니 샌더스, 버티저지 시장 등이 꼽혔습니다. 버니 샌더스는 무슨 질문에나 천편일률적인 답변을 했는데 부자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좀 답변을 더 다양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고 오바마 대통령의 말, 이 나라의 지도층에 젊은 세대 그리고 인종적인 다양성이 더 있어야 한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버니 샌더스 좀 유머러스하게 답변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And I am white too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이것도 꽤 듣기에 불편했었다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최대 기독교 교단인 복음주의 교단의 가장 대표적인 발행지인 Christianity라는 잡지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을 권좌에서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교단 교인들은 그를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오피니언란을 통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밖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지금 신고 신청하세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월 20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어제 LA 메리마운트 대학에서 열린 민주당 6차 TV 토론회에는 7명의 경선 대선 주자들이 나와 앞다퉈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며 탄핵은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대통령직을 하향 평준화했다며 대통령직의 고결함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미 근대사에서 가장 부패한 정권을 이끌고 있는 인물이라며 대통령이 서민 가정을 좌절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피트 부티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은 2020년 우리 손에 달렸다면서 무력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막을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맞설 민주당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차별화되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며 자신이 적격자임을 홍보했습니다. 후보자들 간의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급부상한 부티저지 시장에 대한 견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어제 토론회에는 건강보험 정책, 누가 대권주자에 적합한가, 정보개혁, 기후변화, 교육, 국제 문제 등에 대해 2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언론은 어제 토론회 승자로 바이든 전 부통령을 패자로는 샌더스 상원의원을 꼽았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하원을 통과한 탄핵안을 언제 상원에 송부할 예정인지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민주당이 하원을 통과한 대통령 탄핵안의 상원 송부를 고의적으로 미루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미치 메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하원의 탄핵안 승인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탄핵안을 상원에 넘기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가운데 국내 찬반 여론이 반반으로 나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 전문지 더 힐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어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의 53%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47%는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은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민주당원의 83%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충분히 혐의가 입증됐다고 답변한 반면 공화당원의 23%만이 충분히 혐의가 입증됐다고 답했습니다. 무당파들 중에는 48%가 탄핵에 필요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답했고 52%는 반대했습니다. 의회가 어제 국내에서 담배 및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렸습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청소년 베이핑을 줄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상원은 연방정부 지출법안의 일부로 21세 미만은 알코올과 마찬가지로 담배와 전자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내년부터 효력이 발휘됩니다. 시카고 경찰의 교통단속이 여전히 인종적으로 차별적입니다. 작년에 총 교통단속이 49만 건인데 이 중에 서식에 대한 단속이 42만 1000건,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인 단속은 6만 8천 건뿐입니다.
흑인 단속 건수는 61%인데 인구 분포는 31%입니다. 일리노이주 내 학교의 문제 학생 감금 등 처벌이 법규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약 1년 동안 주내 100개 학교에서 말썽 학생, 교내 감금 등 처벌이 15,000건에 달합니다. 이 중 많은 부분이 적법한 학교 당국의 서류 처리가 미비되어 있고 심지어는 장애 학생에 대한 감금 조치도 있었습니다. 주법은 학생 처벌을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쿡카운티 프레지던트 경호원의 임금 인상이 오류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일부 인상분이 되돌려집니다. 토니 프렉윙클의 경호원 봉급이 연봉 $11만 인상됐는데 그는 그 후 공원국 경찰로 보직 변경됐었습니다. 쿡카운티 내에서 7인척과 측근 등의 불법적인 봉급 인상이 고질적인 부패 현상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낮이 보이겠고 낮 최고 40도, 밤 최저 29도. 내일 토요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41도, 밤 최저 30도. 주일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소폭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45도, 밤 최저 33도. 다음 주 월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들어 일부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48도, 밤 최저 33도입니다.